새벽에 전화. 한밤중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벽시계의 초침이 또각또각 움직이는 소리만이 집 안을 채우고 있었다. 잠결의 진동이 울렸다. 낯선 시간 새벽 3시 18분. 휴대폰 화면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떴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그는 급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진아? 숨소리가 들렸다. 짧고 거칠고 낯설었다. 그 뒤로 들려온 건 철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금속이 부딪히는 울림. 아빠, 나 캄보디아야. 여권이 없어. 나 못 나가. 뭐? 무슨 소리야? 수진아, 뭐 하는 거야? 낯선 남자의 고함, 그리고 단절된 신호음. 화면에 통화 종료 문자가 떠오르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는 멍하니 휴대폰을 쥔 채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손끝이 떨리는 게 느껴졌다. 정적 속에서 냉장고의 윙윙거림이 유일한 소리였다. 그리고 그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다. 기다리라고. 하지만 기다릴 수 없었다. 딸의 방으로 달려갔다. 캐리어 자국이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엔 공항 티켓, 예매 내역과 반쯤 접힌 수첩 한 권. 그 안에는 간단한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아빠, 나 이번엔 진짜 성공할게. 그는 그 문장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눈앞이 흐려졌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잉크 자국이 현실 같지 않았다.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온 새벽의 바람이 식탁 위 사진을 흔들었다. 사진 속의 딸은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지금의 고요를 더 잔인하게 만들었다. 부정의 시간. 그날 이후 시간은 흘러가지 않았다. 전화기를 붙잡고 하루 종일 통화를 했다. 외교부입니다. 현지 경찰과 협의 중입니다. 대사관에서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같은 문장, 같은 목소리. 희망은 문장 사이에서 서서히 사라졌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캄보디아를 배경으로 한 영상이 흘러나왔다. 철창, 고함, 피로 얼룩진 얼굴들. 캄보디아 내보이스피싱 조직, 한국인 감금 사건 다수 발생. 앵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 속에 딸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는 노트북을 켰다. 뉴스 기사마다 한국인 구출, 실종, 수색 중 같은 단어들이 떠올랐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손이 떨렸다. 그러던 중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알 수 없었다. 당신 딸을 찾고 싶다면 48시간 안에 송금해. 경찰에 알리면 죽는다. QR코드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좌표 하나. 프놈펜 외곽, 타게우 구역. 그는 한참을 그 좌표만 바라봤다.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오히려 확신이 먼저 들었다. 그곳에 가야 한다. 통장을 열었다. 적금, 퇴직금, 잔액 몇백만 원. 그리고 책상 서랍 속에서 꺼낸 오래된 편지 한 장.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사람이야. 그 문장 하나가 그를 움직였다. 그는 말없이 비행기를 예약했다. 출국까지 남은 시간, 14시간.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기다리는 아버지는 이미 실패한 아버지다. 비행, 인천공항 출국장. 밝은 조명 아래에서 사람들은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걸음은 무겁고 어두웠다. 출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내밀 때 직원의 미소는 의례적이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그 말이 마음에 꽂혔다. 여행이라니. 그는 지옥으로 가는 표를 쥐고 있었다. 비행기 안. 좌석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다. 기내 조명이 꺼지고 창문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흩어졌다. 그 불빛이 멀어질수록 불안은 점점 커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기억이 밀려왔다. 아빠, 나 이번에 진짜 잘 될 거야. 어디 가는데? 캄보디아야. 친구들이랑 같이 일해. 영어도 배우고 돈도 벌고. 그땐 그저 대견했다. 20살의 딸이 세상을 배우겠다는 말이 그렇게 당당하고 예뻐 보였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기내 스피커에서 기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목적지 프놈펜 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입니다. 그는 창문을 바라봤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한 줄기 빛이 구름 속을 가르며 떨어졌다. 마치 누군가의 신호처럼. 기다려라. 아빠가 간다. 프놈펜의 그림자.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오자 끈적한 공기가 얼굴을 덮었다. 도시의 냄새는 섞여 있었다. 매연, 향신료, 땀, 그리고 먼지. 오토바이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경적 소리와 호객의 외침이 뒤섞였다. 도시는 혼돈이었다. 그러나 그 혼돈이 오히려 그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택시 운전사에게 좌표를 보여주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한국 사람? 그렇습니다. 운전사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백미러로 그를 바라봤다. 위험한 곳이에요. 사람 많이 사라져요. 조심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진심처럼 들렸다. 도시 중심을 벗어나자 도로는 금세 흙으로 바뀌었다. 가로등이 드물어지고 길가엔 버려진 공장과 반쯤 무너진 간판이 늘어서 있었다. 그는 그 풍경 속에서 딸의 발자국을 찾으려 했었다. 숙소는 허름했다. 침대 매트리스는 낡았고 벽지는 갈라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상관없었다. 그저 이곳이 딸의 마지막 흔적과 가까운 곳이라는 생각만으로 충분했다. 그는 딸의 SNS를 뒤졌다. 사진은 사라져 있었지만 댓글 하나가 눈에 띄었다. 새로운 곳에서도 행복하길. 댓글 작성자는 모르는 이름이었다. 그러나 프로필 사진 뒤편에 희미하게 태자단지라는 간판이 찍혀 있었다. 그는 그 이미지를 확대했다. 손끝이 떨렸다. 거기구나. 지도엔 그 이름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그곳이 바로 지옥의 입구라는 걸. 린, 새벽 5시, 호텔 로비의 낡은 소파에 앉아있던 그는 긴 밤을 버티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말라있고 눈빛이 깊었다. 딸을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린입니다. NGO 자원봉사자예요. 여기선 정부보다 NGO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의 말투엔 조심스러움과 확신이 동시에 있었다. 린은 노트북을 꺼내 지도 하나를 보여줬다. 화면에 찍힌 빨간 점. 이곳이 태자 단지입니다. 당신 딸의 행방을 안다는 제보가 이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로 갑시다. 지금은 안 됩니다. 해가 뜨면 움직여요. 밤엔 감시가 심해요. 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당신 용감하네요. 하지만 이 일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돌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는 한 팀이에요. 그 한마디가 이 낯선 땅에서의 유일한 약속이 되었다. 단서의 그림자. 낮이 되었지만 태양은 희뿌옇게 흐려 있었다. 차창 밖으로 고무나무 숲이 스쳤다. 먼지 냄새, 흙냄새, 습기. 모든 게 낯설었고 그 낯설미 곧 공포였다. 린은 조용히 말했다. 이 지역은 모두 조직 소유예요. 경찰도 못 들어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세게 뛰었다. 도시 외곽의 허름한 카페에 멈춰섰다. 린이 말했다. 여기 우리 도와줄 사람 있습니다. 카페 안. 낡은 선풍기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테이블 한가운데 앉은 남자가 있었다. 팔에 깊은 흉터가 있었다.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말했다. 거기 태자 단지. 나 거기서 나왔어요.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 안에서 뭘 봤습니까? 남자는 손가락으로 담배를 꺾었다. 사람들이 갇혀 있었어요. 최창살, 감시, 구타, 그리고 한국 여자 하나. 나오려고 하다가 다시 잡혔어요. 그의 손이 떨렸다. 그 여자가 혹시 이름이 몰라요. 하지만 한국말로 울고 있었어요. 린이 메모를 하며 물었다. 언제입니까? 3주 전쯤. 그 말에 그는 숨을 삼켰다. 딸이 사라진 시기와 정확히 맞았다. 남자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6층짜리 회색 건물. 창문마다 철창. 옥상엔 카메라와 조명탑. 밤이 되면 저 불빛이 켜져요. 그게 신호예요. 그는 그 사진을 손에 쥐었다. 사진이 구겨질 정도로 세게.
눈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다. 그 순간 바깥에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울렸다. 린이 창밖을 힐끗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릴 따라왔어요. 지금 나가야 해요. 그들은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땀과 먼지, 긴장감이 뒤섞였다. 차량 시동을 걸며 린이 말했다. 이제 그곳으로 가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요. 거기 내 딸이 있습니다. 100m 속으로 오토바이 2대가 따라붙었다. 그들의 그림자가 태양보다 길었다. 철문 너머. 밤은 익숙할 만큼 어두웠다. 별빛 하나 보이지 않았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멈춰 있었다. 검은 필름을 씌운 차량 3대가 도시 외곽의 골목을 천천히 가로질렀다. 헤드라이트는 꺼진 채 엔진음만이 낮게 울렸다. 이 길 끝입니다. 린이 속삭였다. 그의 눈빛엔 두려움이 아니라 결의가 있었다. 도착한 곳은 6층짜리 회색 건물이었다. 벽면엔 곰팡이 자국이 어지럽게 퍼져 있었고 창문마다 녹슨 철창이 박혀 있었다. 한쪽 벽에는 낡은 글씨로 써 있었다. 외부인 출입 금지. 그 문구가 묘하게 살벌하게 보였다. 경고가 아니라 갇힌 자들을 향한 조롱 같았다. 린이 무전기를 켰다. 진입. 3분 전. 그는 옆자리에서 딸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다. 사진 속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 지금의 현실이 숨어 있었다. 린, 내 딸이 그 안에 있다면 내가 직접 찾겠습니다. 린은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부패한 음식 냄새와 곰팡이, 오래된 피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벽을 훌차. 하얗게 긁힌 자국들이 보였다. 손톱으로 긁은 듯한 깊은 자국들. 누군가 이 벽을 붙잡고 버텼다는 흔적이었다. 그 순간 정적을 깨는 소리, 전기 충격기의 찌익 소리, 이어지는 신음, 발소리, 2층 진입, 3층 이상 없음. 무전기가 귓속을 때렸다. 린이 손짓으로 그를 멈추게 했다. 저쪽. 그가 손전등을 돌리는 순간 한방 안, 철문 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마른 팔, 굳은 어깨,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드는 얼굴. 시간이 멈췄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숨이 멎을 만큼 낯익은 얼굴. 아빠. 그 목소리. 세상 어떤 소리보다 또렷했다. 그는 문을 밀어젖혔다. 딸은 바닥에 앉아 있었다. 손목은 비닐끈으로 묶여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다. 그러나 눈은 살아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괜찮아, 아빠 왔다. 이제 다 끝났어. 딸이 떨리는 손으로 그의 옷깃을 붙잡았다. 진짜 아빠야? 그래. 이제 집에 가자.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고함이 들렸다. 야, 거기 누구야? 린이 소리쳤다. 나가요. 지금. 총성이 아니라 쇠파이프 소리. 무언가 벽을 강하게 내리쳤다. 라이트가 흔들리고 그림자들이 겹쳤다. 이쪽으로. 린이 그들을 끌었다. 계단을 뛰어내리며 딸의 손을 꼭 잡았다. 한 계단, 한 계단. 바람이 폐를 찢는 듯했다. 문 열어. 철문 막혀요. 린이 옆구리에서 쇠파이프를 꺼내 철문 손잡이를 내리쳤다. 쾅! 자물쇠가 떨어졌다. 문이 열렸다. 밖의 공기가 그들을 덮쳤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어둠이 여전히 짙었지만 그 속에 살아있다는 감각이 있었다. 탈출. 도심으로 향하는 도로 위. 차량 엔진이 거칠게 울렸다. 뒤쪽에서 오토바이 2대가 바짝 붙었다. 라이트가 깜빡이며 위협하듯 다가왔다. 린이 소리쳤다. 붙어요. 지금 붙었어요? 총성이 들리진 않았지만 공기의 압박이 살벌했다. 린, 더 밟아. 이 도로. 끝이 막혀요. 그는 뒷좌석에서 딸을 감싸 안았다. 고개 숙여. 유리가 깨지며 파편이 튀었다.
린이 급히 핸들을 꺾었다. 차량은 좁은 골목으로 파고들었다. 엔진이 과열로 비명을 질렀다. 오토바이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어둠 속에서 그들을 쫓는 숨소리 같은 긴장이 따라왔다. 린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여기서 잠깐 숨읍시다. 차를 멈추고 린이 창밖을 살폈다. 그들은 조직이에요. 누구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는 물었다. 당신은 왜 이 일을 하는 겁니까? 린은 짧게 웃었다. 사촌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때부터 멈출 수가 없었죠. 그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손을 내밀었다. 린은 그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아니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 순간 멀리서 다시 엔진음이 들렸다. 린이 얼굴을 굳혔다. 왔어요. 또 왔어요. 린, 같이 가요. 안 됩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딸을 지키는 겁니다. 린은 쇠파이프를 들었다. 가요. 지금 가요. 그 한마디가 이별의 신호였다. 그는 딸을 품에 안고 골목을 빠져나왔다. 뒤에서 금속 부딪히는 소리, 짧은 비명, 그리고 정적. 그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딸의 손이 그의 팔을 꼭 붙잡고 있었다. 아빠, 린 아저씨는 괜찮을 거야.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라는 걸. 72시간의 끝, 대사관의 하얀 조명이 긴 어둠을 조금씩 밀어냈다. 의료진은 딸의 상처를 살폈다. 팔목의 자국, 허벅지의 멍, 그리고 심리 상담사의 낮은 목소리.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멀리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섰다. 비 냄새가 유리창을 타고 흘렀다. 이 도시의 공기 속에는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대사관 직원이 들어왔다. 전세기 준비 완료됐습니다. 오늘 밤 출발합니다. 그는 물었다. 린은요? 직원이 잠시 침묵했다. 현지 경찰이 수색 중입니다. 그의 손이 주먹처럼 말렸다. 린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지막까지 웃고 있던 눈. 그는 딸을 바라봤다. 이제 괜찮아. 우린 돌아간다. 귀환. 전세기의 바퀴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닿는 순간 비행기 안의 모든 이가 동시에 숨을 내쉬었다. 긴 72시간이었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한국의 공기가 들어왔다. 익숙한 냄새, 그 냄새가 그를 울게 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어떻게 구출하셨습니까? 정부의 지원이 있었나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 말 한 줄에 플래시 소리가 멈췄다. 딸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공항을 나서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 어떤 말보다 강한 눈빛이었다. 밖에는 아내가 서 있었다. 눈물이 터졌다.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부둥켜 안았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린의 편지. 귀국 후 며칠 뒤 그는 대사관으로부터 봉투 하나를 받았다. 하얀 종이 봉투, 낡은 필체. 보낸 사람 린.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당신의 딸을 찾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곳에는 많은 이들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남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하니까요. 당신이 보여준 용기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편지를 접어 가슴에 넣었다. 말없이 눈을 감았다.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멀리서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가 린의 웃음처럼 들렸다. 끝이 아닌 시작.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진짜 끝은 없었다. 아침마다 들려오는 딸의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소리로 느껴졌다. 그는 일기장에 한 문장을 썼다. 국가보다 빠른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 그는 유튜브 계정을 만들었다. 채널명 72시간 아버지의 구출. 첫 영상 제목은 그는 정부보다 빨랐다. 딸을 구하기까지 72시간. 댓글이 쏟아졌다.
이건 영화보다 현실이네요. 아버지의 사랑은 가장 빠른 구조대입니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딸이 옆에서 물었다. 아빠, 이제 우리 뭐 할까? 그는 조용히 답했다. 살아야지. 그리고 잊지 말자. 밤이 내렸다. 그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봤다. 별빛이 유난히 밝았다. 그 아래에서 니네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시작이야.